겨울 이적 시장이 이제 D-2인가요? 네,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설 연휴 기간 때 펼쳐졌었던 그 팀들 간의 정리는 다 합니다. 하는데 D-2, D-1 이렇게 겨울 이적 시장 밤새 있었던 일들도 업데이트를 바로바로 해야죠. 근데 이게 아무래도 저는 이제 뉴스를 쫙 취합을 해가지고 뭐 이른 오후 내지는 오전에 이거 찍어도 편집해서 올라가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약간의 그 갭은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참고를 해주시고요. 먼저 밤 사이에 있었던 경기 두 개를 정리를 해볼게요. 빠르게. 리그컵 결승에 이제 맨체스터 시티 대 아스톤 빌라의 매치업이 성사가 됐습니다. 준결승 2차전이었죠. 이거 준결승이 홈어웨이로 펼쳐지니까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펼쳐졌었는데 맨더비였잖아요. 맨유가 이겼어요. 0대1로. 근데 1차전 스코어가 올드 트래포드에서 맨시티가 1대3으로 이겼었기 때문에 합계 스코어는 3대2 맨체스터 시티가 결승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어제라고 해야 되나? 네, 어제 펼쳐졌던 레스터시티랑 아스톤빌라 경기 있었잖아요. 거기서는 또 빌라가 2대1로 이겼어요. 2차전에서. 그래서 합계 스코어가 3대2 아스톤빌라가 결승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승 매치업에 맨시티 대 아스톤빌라 웸블리로 가서 경기를 하게 되겠는데 맨시티가 3시즌 연속 리그컵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그러니까 70년대 후반에 노팅엄 포레스트, 그 다음에 80년대 초반에 리버풀에 이어서 결승을 3연장 간 거, 3연봉 한 게 세 번째 팀이래요. 우승해서 만약에 3연봉 우승을 한다. 그러면 리버풀에 이어서 두 번째 기록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결승에 진출했는데 맨시티 팬들은 이제 불만이 많아요. 왜냐면 졌잖아. 이 맨시티가 맨유 원정에서 이번 시즌 이게 지금 성적이 안 좋아요. 그러면서 2016년 7월에 펩이 맨시티 부임을 했는데 그 다음에 컵대회 포함해서 맨시티 원정에서 2승 이상을 거둔 팀은 맨유밖에 없대요. 3승을 하고 있고 솔샤르가 펩을 원정에서 2번 이상 잡은 세 번째 감독이 됐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감독은 클롭과 무리뉴고 이거 솔샤르가 이 클롭이랑 무리뉴랑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어. 근데 솔샤르가 어제 보니까 링가드한테 약간 쌍욕 박는 것 같더라고. 이 똑바로 안 뛰.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솔샤르도 그래도 어쨌든 퍼슨 밑에 있었던 사람이다 보니까 약간 그냥 사람 좋은 느낌을 냈는데 링가드한테는 그게 안 되나 봐. 약간 빡친 느낌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또 한 경기는 리그 경기였는데 수년된 웨스트햄 대 리버풀 경기가 있었죠. 2대0으로 원정길에서 리버풀이 승리를 했습니다. 또 이겼어요. 살라 피케 옥스체인벌린의 득점이었었는데 이번 시즌 리그 24경기에서 23승 1무 승점 70점, 지난 시즌까지 합치면 62경기에서 53승 8무 1패. 사실 이 시즌에 따라서 승점을 80점대 초반 정도만 따도 얼추 우승 거의 가까이 가는 시즌이 있거든요. 맞잖아요. 근데 뭐 24라운드 했는데 승점이 70점이면 진짜 대단한 기록을 쓰고 있는 거고요. 자, 오늘 경기를 통해서 두 가지 기록이 나왔습니다. 일단 리버풀 역사상 단일 시즌 전 클럽, 그러니까 나머지 클럽들에 대해서 승리를 한 게 처음이라고 해요. 리버풀 역사상. 근데 요거에 이제 이 기록을 세웠던 팀이 6번이 있었는데 이전까지 0506 시즌의 첼시, 2010-2011 시즌의 맨유, 17-18 시즌 맨시티, 17-18 시즌 맨유. 이때 맨유가 이거 그거 아니야. 무리뉴 이후에 서던 시즌 아니에요. 그리고 지난 시즌 맨시티, 그러니까 리버풀이 6번째 팀이 된 거군요. 하여튼 그래서 6번째 팀이 됐다고 하고 EPL 무패 행진 기록은 첼시 거를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41경기 무패로 단독 2위에 안착을 했으니까 49경기 아스날이잖아요. 이거까지 뺏어가지 마시라고. 중간에서 맨시티가 좀 어떻게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경기 두 경기 봤고요. 밤사이에 있었던 이적설을 체크를 해보면 일단 맨유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오피셜이 떴죠.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오피셜 떴습니다. 맨유는 사실 그 자리에 링가드, 안드레아스 페레이라, 그다음에 마타 나이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넘버 10이 필요했어. 근데 넘버 10으로 쓰든 아니면 폴 포그바가 돌아와서 포그바 왼쪽 메잘라, 브루노 페르난데스 우측 메잘라로 쓰든 간에 어쨌든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을 해줘야 되는 선수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거는 보강 잘했습니다. 잘하면 되는 거니까. 스포르팅이 공식적으로 이적료를 밝혔어요. 기본 이적료는 5,500만 유로, 그러니까 한화로 따지면 713억이고요. 옵션은 출전 경기 수 65억, 맨유 챔스 진출 65억, 개인 수상
195억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계약 기간 4년 반 2024년까지고요. 주급은 7만 파운드, 한화로 따지면 9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옵션 포함되기 전에 링가드보다 적습니다. 링가드 돈 많이 벌어. 제 링스에 이거 투자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봤을 때 메뉴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잉여 중에 잉여죠. 마르커스 로호. 이 로호가 주급이 16만 파운드인가? 말도 안 돼. 하여튼 존나 높아. 근데 고국의 에스투디안테스로 임대를 보낸다고 해요. 이거는 뭐 오피셜은 안 떴는데 갈 것 같아. 근데 뭐 사실 가는 건 가는 건데 주급을 보전해 준다고 그러면 좀 의미가 없잖아. 근데 뭐 보전해 준다 하더라도 임대를 내보낸다는 건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간다는 의미니까 빨리 좀 떨어내야죠. 자, 맨유 얘기는 여기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이야기가 됐던 게 역시 예상대로 첼시입니다. 왜냐면 첼시가 영입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얘기가 좀 잠잠했잖아요. 어제서부터 오늘 밤 사이에 이야기 많았었거든요. 바로 공격수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토트넘이랑 첼시 둘 다 공격수가 급해요. 그래서 바삐 움직여야 되는 상황에서 일단 데니 로즈는 뉴캐슬 갈 것 같습니다. 임대로 일단 뭐 그거 하고, 두 팀이 노리던 선수가 바로 AC 밀란의 폴란드 스트라이커죠. 크시슈토프 피용테크인데, 피용테크가 디마르지오 쪽 이야기를 따르면 헤르타 베를린 쪽으로 갈 것 같아요. 베를린 쪽에서 오퍼한 금액이 350억 플러스 옵션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뭐 합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어떻게 돼? 공격수가 없잖아. 자, 여기서 어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토트넘은 계속 찔러보는 게 런던 왕 지루야. 갈라스에 이어서 지금 런던 투어하고 댕기잖아. 만약에 가게 된다 그러면 지루를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토트넘의 공신력 최상위권에 있는 기자 킬 패트릭도 당연히 지루도 원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루 입장에서는 뛰어야 되니까 원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역시 당연하게 첼시 입장에서는 토트넘의 지루를 보내는 건 원치 않는 딜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부메랑 맞을 거거든. 자, 그럼 첼시 입장에서 지루를 토트넘에 보내는 것도 부담인데, 공격수도 일단 바추아이랑 타미 에이브라함 둘로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첼시도 공격수가 필요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첼시의 공격수 대안으로 떠오른 인물이 누구냐? 바로 나폴리의 벨기에 포워드 드리스 메르턴스입니다. 개인적으로 메르턴스 좀 좋아하는데, 자, 현재 나폴리랑 메르턴스랑 남은 계약 기간은 6개월. 그러니까 올 여름이면 프리예요. 자, 이 상황인데 나폴리가 이번 시즌에 부침이 좀 많았었잖아요. 안첼로티 체제에서 라우렌티니스 구단주가 야 합숙해, 니네 축구 못하니까. 그랬더니만 선수들이 뭔 합숙이야 이러면서 좀 이제 항명 사태도 있었고 문제가 있었잖아.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나폴리의 극렬 서포터들이랑 또 나폴리 서포터들은 라우렌티니스 구단주에 대한 너는 리스펙트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구단을 여기까지 다시 올려놓은 장본인이니까. 이런 상황에서 선수단이랑 막 불화설도 떠오르고 막 몇몇 서포터들이 나폴리를 이거 우리 영상에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그거 하니까 막 선수들이 나 도저히 못 있겠다, 떠나겠다 막 이런 얘기도 있으면서 거기에 메르턴스가 포함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 와중에 안첼로티가 에버튼으로 왔고 그 자리를 가투소가 차지를 했습니다. 가투소가 부임한 다음에 가투소도 한번 뭐 또 그런 얘기를 했대. 야, 우리 합숙하는 게 어떠니? 가투소는 자기가 얘기하면 될 줄 알았나 봐. 왜냐면 그 자기는 이제 좀 형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 근데 같은 이슈면 선수들이 좋아합니까? 이런 느낌이었어. 근데 나락으로 가는 줄 알았어. 그러나 나폴리가 기사회생을 했습니다. 일단 코파 이탈리아에서 라치오 잡으면서 4강 진출했고요. 4강에서 인테르랑 붙어요. 이 코파 이탈리아 4강이 재밌는 게 나폴리 대 인테르고 유벤투스 대 밀란이에요. 밀란은 유벤투스를 몇 번을 만납니까? 어쨌든 지금 밀란이 분위기가 좋아. 질라탄 때문에 분위기가 좋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코파 이탈리아 4강 진출했어. 그리고 리그에서 유벤투스를 잡았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분위기 반등에 성공을 했단 말이야. 여하간에 이런 상황에 메르턴스 첼시 이야기가 처음 뜬 다음에는 이 알프레도 페둘라 같은 사람은 안 돼. 그러면서 첼시 팬들은 메르턴스라도 데려와야 되는데 안 되는구나. 좀 좌절하는 분위기였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탈리아, 잉글랜드 언론 다 여전히 메르턴스와 첼시를 연결을 시키고 있고요. 언론들 동향을 보면 얼추 이적료로 한 90억에서 110억 사이 돈은 줘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그리고 벨기에 저널리스트 크리스토프 테루어 역시 딜이 끝난 건 아닌데 좀 복잡한 딜이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디마르지오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폴리가 판매하는 건 괜찮은데 우리도 급하니까 여름 동안에 좀 재임대를 해달라. 근데 이건 첼시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얘기인 게 첼시도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당장 쓰려고 메르턴스를 데려오려고 그러는데 무슨 재임대야. 이건 좀 웃기는 상황 아니에요.
그리고 뭐 꼬리엘레 델러스포르트에서는 뭐 메르턴스한테 리그 바깥, 그러니까 해외 이적, 세리아가 아니라 그 바깥으로 이적을 하면 바이아웃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이건 아닌지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메르턴스가 첼시로 온다 쳐요. 그러면 그래 토트넘한테 지루를 보내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던 와중에 디마르조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 바로 라치오와 지루가 합의를 했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 구단 간의 합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딜이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 선수 간의 어떤 합의가 먼저 될 수 있는 거니까. 자, 근데 디마르지오 이야기는 뭐냐면 메르턴스가 첼시로 오는 거는 바로 이 라치오와 지루 딜이 마무리가 돼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거는 지루 입장에서는 좀 애매한 딜이에요. 왜냐하면 첼시에서는 오케이야. 왜? 메르턴스 얻을 수 있어. 그리고 부메랑 안 맞으면서 지루를 프리미어리그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는 기회잖아요. 첼시는 좋아. 그런데 지루 입장에서는 야 런던은 익숙해. 아스날에도 있었지, 첼시도 있었지. 런던 왕이 될 수 있단 말이야. 갈라스에서 이어서. 그런데 이탈리아로 가는 거 왜냐면 새로운 무대니까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토트넘으로 이적을 한다 칩시다. 그러면 케인이 돌아올 때까지는 자기가 왕이란 말이야. 스트라이커가 없어 거기에. 그러면 야뚝배기가 옆에 흥민이 있고 뭐 저기 뭐야 뭐 베흐르베인 왔다 그러고 무슨 제두성도 새로 왔다 그러니까 야 새로운 분위기에서 한번 새 출발해보자. 정갈도 한번 하자.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만약에 라치오로 간다 칩시다. 라치오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존나 골 넣고 있는 임모빌레가 있잖아요. 본인 입장에선 유로를 앞두고서 출장 시간을 확보하면서 좀 폼을 올려야 되는데 임모빌레를 끌어내릴 수 있을까? 이거는 의문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루 입장에선 토트넘으로 가고 싶을 거고 첼시는 메르턴스를 얻고 싶으니까 지루를 처분을 하면서 라치오로 보내고 싶을 거고 토트넘도 지루가 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상황이 되고 있다. 근데 만약에 라치오 지루 딜이 되고 메르턴스가 첼시로 오죠? 그러면 토트넘이 자칫하면 스트라이커 영입 없이 낙동강 오리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야, 근데 어제 보니까 맨유도 스트라이커 필요할 것 같은데 스트라이커 안 사나요? 페르난데스로만 되나? 래시포드가 없는데. 여튼 그렇고요. 자, 그 와중에 또 다른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여기도 첼시 얘기입니다. 스페인 언론이랑 잉글랜드 언론 일부 쪽에서 바르셀로나가 윌리안을 노리고 있다라는 뉴스가 있었어요. 잉글랜드 쪽이 먼저였어요. 바르셀로나가 윌리안이랑 협상 중이다. 가격은 뭐 310억이다. 연봉도 좀 높게 쳐줄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 근데 뭐 그 와중에 또 그런 찌라시도 잉글랜드 쪽 찌라시에서 바르셀로나가 에버튼의 히샬리송한테 1,000억이 넘는 비드를 딱 까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 근데 전체적인 스페인 언론에서의 분위기는 까는 소리하고 앉았네. 무슨 히샬리송이랑 윌리안이야 꺼져. 이런 얘기가 많고요. 다만 문도 데포르티보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윌리안에 대해서 물어본 건 사실이다. 그러나 딜이 진척되고 이런 건 아니다. 왜냐하면 좀 서로 간의 요구액이 좀 달랐나 봐요. 그런 거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적 시장이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특히나 발등에 불이 떨어진 팀 몇이 있죠. 토트넘, 첼시, 맨유는 뭐 껐나요? 예, 공격수 필요하지 않나요? 하여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딜이 업데이트가 될 것으로 보이고 요거는 저희가 이적 시장이 끝나는 날까지 매일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알아볼 팀은 설 기간 동안에 또 나름 성과가 있었던 빅6는 아니죠. 미안합니다. 빅6 아니죠. 좀 10위야. 예. 탑 10이라고 해야 되나? 예. 아스날 이야기 해보고요. 맨시티랑 다른 리그 이야기는 우리 내일 업로드 할 테니까 그때 기다려주시고 일단 그러면 아스날 얘기 넘어가겠습니다.